87년도죠. 3월 16일 날 국립극장에 입사해가지고 2001년도 2월 15일부로 의정부 예술의 전당으로 이직하고 현재는 올해로 지금 36년 차입니다. 한송헌입니다. 사실 저는 그 전에 공연장을 가본 적이 딱 한 번밖에 없었어요. 옛날에 고등학교 때 그 인천 심의회관에서 그 맹진사 때 경사라는 그 연극을 본 게 유일한 경험이었는데 제가 그 공연장에서 정년을 맞이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죠. 월말고사, 요즘에 월말고사라 하나? 중간고사 뭐 이런 거 시험 끝나면은 학생들이 단체적으로 문화활동을 했어요. 뭐 영화관을 간다거나 연극공연을 간다거나 해가지고 뭐 그런 계기로 해가지고 공연장을 찾은 거죠. 특별히 뭐 제가 뭐 연극하네 한번 보러 갈까 이런 건 아니었습니다. 딱히 뭐 전반적으로 모든 게 다 충격이었는데 그냥 사람들이 무대 위에서 대사하고 그다음에 효과가 나온다는 자체가 신기하다는 생각이 그 당시엔 들었어요. 언뜻. 근데 그 일이 제가 천직이 될 줄 몰랐죠. 제가 입사한 지 3월달에 입사했는데 4월달인가 5월달인가 그때 음향실 그 어르신이신 그 공 선생님이란 분이 계셨어요. 공 선생님이라고 저 호칭을 줘가지고 그 당시 이제 음향 실장이죠. 정확하게 말하면. 네, 그분이 저한테 카세트 레코더를 하나 주시는 거예요. 입사한 지 한 2달 됐나? 근데 그때 그 모델이 뭐냐면 소니 TC-D5M이라는 그 카세트 레코더인데 그 당시에 기자들이 그 현장 그 취재할 때 그 쓰는 그 레코더예요. 그게 음질 상당히 그 녹음했을 때 퀄리티가 굉장히 뛰어난 녹음기인데 휴대용이었어요. 휴대용. 기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녹음기인데 그 녹음기를 주시면서 닭장 안에서 닭들이 놀란 닭 소리를 녹음해 오라고 나한테 오더를 주시더라고요. 딱 2달 됐는데. 그래가지고 뭐 내가 거절할 수 없어가지고 네 하고 그 제가 인천에 살았었는데 그 이웃 동네 계산동에 가가지고 친구랑 이제 혼자 가기 뭐해가지고 친구 이제 자전거 타고 이제 뒤에 타고 이제 쫄래쫄래 가가지고 산동네에 보면 이게 닭을 키우던 집이 있었어요. 그래가지고 그 주인한테 허락을 얻어가지고 그 닭 놀래는 효과음을 어떻게 떴어요. 떠가지고 그 효과를 실제로 사용했습니다. 그 연극에. 제목이 드로리예요. 드로리. 네, 그 작품을 제가 국립에 있을 때 15년 동안 있을 때 한 3-4번 한 것 같은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연극이고 제일 재미있게 본 연극인 것 같아요. 또 옛날에 그 당시 이제 창극이 흥행기였어요. 엄청나게 국내에서 흥행할 때였는데 그때 거의 메인 배우는 뭐 당연히 안수선 씨죠.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창가이시고 정말 훌륭하신 분이신데 제가 이렇게 와이어리스 전담을 하다 보니까 이게 그 당시 마이크가 퀄리티가 좋지 않은 거 아시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삑삑거려요. 그 붙여서 틀어주라 그러면 이제 송시기를 교체를 해야 되는데 뭐 하도 가니까 나만 보면 내가 가서 무대에 나가서 다가가면은 그냥 자동적으로 치마가 위로 그냥 씩 올라가고 이제 뭐 그런 모습들. 그 다음에 연극 같은 경우에도 뭐 효과 같은 거 옛날에는 그 릴 테이프를 많이 썼잖아요. 제가 아날로그 시대였는데 그 릴 테이프는 이제 그 곡과 곡 사이에 그 리더 테이프를 붙여요. 스플라이싱 테이프로다가. 근데 이게 자주 쓰거나 특히 여름 같은 경우에는 떨어져요 이게. 그러면 이제 그 효과를 틀고 있었는데 그때 장민호 선생님이 출연한 작품이었는데 브릿지 음악에서 그 테이프가 떨어져가지고 중간에 이제 음악이 뚝 끊어진 경우가 있었죠. 그러면 어떻게 해요? 그 다음날 가가지고 또 분자씨 찾아뵙고 상황을 설명하고 용서 빌고 그 다음에 우리 백성희 선생님 같은 경우 옛날에 제가 연극 무의도기행이라는 연극을 할 때
그때 막 그냥 카세트 테이프 2대 돌아가고, 릴롱기 3대에서 5개가 막 그냥 효과에, 뭐, 삐지에, 브릿지에, 오프닝에 막 그냥 오버할 때 뭐 그런 기억들. 요즘 사람들은 아마 잘 이해를 못할 거예요. 뭐 그런 기억이 있다는 거. 그래도 그때가 그립고, 뭐 1년에 뭐 심화서 한두 번 쓰는 거는 그 일도 아니었으니까요. 뭐 잘못하면 일단 심화서니까. 아무튼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내가 있지 않았나 하는 뭐 그런 생각 드네요. 국립장이 그 저속단체가 그 당시에 7개가 있었어요. 7개가 있어가지고 뭐 지방 공연도 자주 다니고 또 지방에 있는 공연장도 두루 다니면서 친분도 쌓고 공연장 현황도 보고 하다 보니까 그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저의 그 지식의 토양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. 뭐 아까도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얘기했는데 특히나 그 92년도 그 서울 예술단에서 공연했을 때 그때 꿈꾸는 철마 그때 제가 무선 마이크 담당이어가지고 그 무용수들이 군무를 막 추면서 이제 승강대로 이제 모이는 신이었어요. 모이면서 이제 승강대가 쫙 올라가면서 암전되고 이제 이 무선 마이크에서 이제 육성이 나오는 그런 장면 전이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다음 페달을 뭘 올려드릴지 스탠바이를 확인하고 무대를 딱 봤는데 배우들이 다 없어진 거야. 무용수들이. 어떡지? 정말 찰나였어요. 딱 보고 딱이야. 근데 다 어디 가서 없어. 그러자 무대 감독이 음악거라는 소리인가 함께 동시에 조명 감독이 무대 풀키라는 소리가 들리면 딱 보니까 승강무대가 무너진 거예요. 그 승강무대에 몰려있던 그 배우들 한 20명이 그냥 밑으로 한 3m 아래로 떨어진 거지. 왜? 이 승강무대가 무대까지밖에 안 올라오잖아요. 그러니까 지상 한 2, 3m 올라가야 되는데 각목으로 이렇게 써요. 사실 잘못됐지. 왜냐면 이걸 아시바로 해가지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각목으로 이렇게 구조로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이게 가만히 있어도 좀 불안불안한데 막 춤을 출 거 아니야. 이게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또 공개 시연했어요. 그게 또 그래가지고 또 기자들 와가지고 찍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뭐 안 봐도 비디오잖아요. 뭐 난리 났었죠. 그래도 뭐 다행히 큰 부상이 없었기 때문에 그 다음날 뭐 한두 명을 제외하고 뭐 공연을 잘 임했죠. 그때 9시 뉴스로 나왔어요. 분장해서 무선 마이크 막 수고하고 있는데 그냥 우리 직원들은 뭐 어머니가 전화해가지고 뭐 무사하니 뭐 이런 안부 전화도 받고 뭐 별일 없니 뭐 이런 상황까지 갔었으니까 일단은 9시에 뉴스에 나왔으니까 뭐 그런 사건도 있었고 재밌는 사건들이 많았죠. 2001년도 2월 15일 날 개관 전이죠. 4월 6일 날 개관했으니까 개관 전에 여기서 구직을 하길래 이쪽으로 회사를 옮기게 됐습니다. 뭐 어차피 공연장이 있으니까 시도에서 사람 뽑는 것 정도는 정보가 오게 되니까 나름대로 이직 갈 때가 됐으니까 알아보는 차에 뭐 지지적으로 가까우니까 여기는 됐다 싶어가지고 넣었고요. 통과가 돼서 이쪽으로 이직을 하게 됐죠. 저희 짓고 나서 일산도 생기고 뭐 포천도 생기고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나아졌지만 그 당시에는 볼모지였죠. 뭐 그때 인구 30만 조금 넘는 때였으니까 그때 설계한 게 소극장이 237석 아닙니까? 그래서 제가 딱 왔을 때 정말 10년 앞을 못 보는 탁상 행전의 표본이라고 생각했는데 역시나 지금 쓸모가 없어요. 이런 규모의 공연장이. 그래서 안타깝지만 뭐 그런 현실에 마주하고 뭐 지금까지 넘어왔죠. 정말 처음에 왔을 때 많이 힘들었어요. 이게 지금 극장 안정화라고 해가지고 처음에 왔을 때는 지금 뭐 무대기에는 어느 정도 시설물이 잡혀져 있었고 조명 역시 뭐 뒷막이는 그 당시에 국산이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잡혀 있었어요. 근데 음향이 사실은 강당 수준이었어요.
그래서 다행히 초대 관장님이신 그 구자흥 이분이 그 그러니까 대한민국 그 홍보 마케팅 시장의 창시자이십니다. 예,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신데 이분이 저희 전당의 관장님으로 오셨어요. 그래서 그분도 공연장 음향이 열악하다는 걸 알고 이걸 2003년도하고 4년도 2년 동안에 그 음향 그 메인 스피커 교체 작업을 할 수 있게 여러모로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.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엘 어쿠스틱의 아크를 매달아 놓게 된 계기가 된 거죠. 그래서 그분이 아니었다면 참 힘든 일이었을 텐데 그분 덕분에 이 일이 마무리 졌고 해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정말 너무 감사하면서 보람을 좀 느낍니다. 사실 그 의정부 음악국 축제는 저희 의정부 우리 문화재단에 정말 문화재단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아주 훌륭한 프로그램입니다. 나름대로 지역을 알리고 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뭔가 문화적으로 혜택과 자부심을 갖게 해준 그 계기가 그 음악국 축제입니다. 그래서 음악 축제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물론 힘들게 일했지만 뭐 옛날에는 막 2달씩 했어요. 막 2달, 45일 막 이렇게 했고 뭐 거의 뭐 풀로 막 돌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의정부 예술현장의 위상이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할 정도로 정말 값어치 있는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. 음향 관련해서는 특별하게 뭐 저희가 에피소드 같은 건 없었어요. 왜냐면 그 당시에 아크만 해도 뭐 나름대로 훌륭한 스피커고 해서 뭐 아시다시피 저는 아크 매니아입니다. 매니아라서 지금도 뭐 전시장 가서 시연회 듣다 보면은 뭐 다 훌륭한 스피커라는 것은 다 훌륭한 스피커이지만 나는 내가 듣기에는 아크 소리가 잘 아름답다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 사람인데 그 아크가 걸려있는 공연자들 보니까 지금 뭐 외국에서 온 유명한 어떤 단체라든지 간에 음향에 대해서 태클 건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. 단지 이제 어떤 팀인가요? 메인 스피커를 좀 띄워달라고 해가지고 그 메인 스피커 디비다스크가 올라가 있었는데 2층만 때려주는 네 방이 올라가 있었는데 그 스피커를 띄워달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띄워놓고 거기에서 배우가 이제 바닥으로 거기서 무대가 출연하는 그런 씬에서 뭐 그런 점들이 다소 좀 불편했어요. 스피커 띵나는 게 좀 쉽지가 않아가지고 그런 뭐 에피소드 아닌 에피소드가 있었고 그거 외에는 특별하게 음향적으로는 뭐 문제된 적은 뭐 한 번도 없습니다. 같이 근무해 주신 타계하신 공 선생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그다음에 최성건 선배님, 김영준 선배님, 그다음에 오진수 부장님, 그다음에 저한테 더 많은 가르침을 주신 우리 주석기 선배님한테 너무 감사드리죠. 그리고 기타 제가 다 거론할 수는 없지만 개인적으로 박영철 선배한테 감사드리죠. 저한테 질타를 많이 가끔씩 해주셨던 분이라서 부족한 것도 일깨워주시고 했던 분이라서 뭐 그분들이 저한테는 정말 감사한 분들이죠. 다들 한철 고문 그다음에 저 한철 고문하고 또 그 동년배 있었잖아. 그 조갑순 선배 요 분들이 합쳐가지고 만드는 게 그 소리예요. 소리에서 이제 쭉 가다가 이제 음향협회로 발전된 거지. 그분들의 때문에 오늘까지 이렇게 와 있습니다. 그분들이 도구가 없었으면 협회가 없었죠.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뭐 안건 하나 나와가지고 해결하려면은 감론을박식으로다가 말씀들이 많으셨죠. 그러다 보니까 회의 시간도 오래 걸리고
뭐 아무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회의시간도 오래 걸리고 하는 그런 단점이 있었지만, 그래도 뭐 할 말을 다 하시는 분들이었고, 뭐 여러 가지 의견을 들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어요. 근데 회의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다는 거. 그 음향협회 그 처음에 시작한 모임이 그 소리예요, 소리에. 예, 소리네. 소리에 그 창당 발기인이 14인가 15인이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접니다. 그렇게 하다가 이제 음향협회로 이제 바뀌어가지고 오늘까지 왔습니다. 그때 당시에는 사실 그 당시에 그 주축이 되신 분이 그 박일철 선배였어요. 이 협회의 필요성에 대해서 역설하고 다니신 분이 박일철 선배였는데, 그분의 노고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음악협회가 만들어진 건 사실이고, 근데 박일철 선배가 나한테 원서를 하나 주는 거예요. 원서를 하나 줘가지고, 그러니까 너 이거 협회 저 소리에다 저 기고해라. 번역해서. 그래서 뭐 어떡합니까? 그래서 뭐 하려면 해야지 뭐. 그래서 한 10페이지 한 달에 한 번씩 한 두세 페이지 번역해가지고, 사실은 그게 말은 원서였지만 해석하면은 그 음악의 기초 이론이었어요.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었는데, 근데 사실은 그게 너무 힘들더라고요. 내가 뭐 전문 영문 영어과는 아무것도 아니고, 물론 뭐 나름 영어 단어는 내가 좀 그 당시 학창 시절에 좀 외웠지만, 이걸 해석하려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. 그래서 뭐 극단에 정말 그 통역 자격증 있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분의 또 자문도 구하고, 나름 뭐 영어 사전 찾아놓고 뭐 하고 뭐 해가지고 그냥 한 7, 8회까지 내가 저거를 한 것 같은데, 그 다음부터는 내가 100개를 들었죠. 선배님 죄송합니다. 이건 내가 할 저희가 아니다. 죄송하다. 못하겠다 해가지고 그때 정말 후회되더라고요. 공부 좀 열심히 할걸. 김효욱 협회장님께서 정말 열심히 잘 이끌어주시는 모습을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, 정말 아름답더라고요. 그 다음에 그 운영진들 역시 이사님들 포함해서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것 같은 분위기를 제가 감지를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. 사실 제가 이사 신분이면 좀 더 많은 내부 사정을 알 수 있는데, 사실 이사가 아니고 그냥 겉으로 보기에 잘 이끌어 나가시는 것 같아서 너무 흐뭇하고 한데, 아쉬운 점은 지금 열정적인 사람 몇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같다는 그 아쉬운 생각이 들더라고요. 왜냐하면 이 협회가 건강하게 발전하려면 젊은 사람들이 참여율이 높아야 되는데, 이 젊은 사람들이 참여율이 좀 약간 옛날에 비해서 많이 낮아지는 것 같아서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 세대하고 젊은 세대하고의 이런 보이지 않는 갭을 어떻게 좁히는지가 우리 음악협회의 숙제이지 않을까 싶고, 이렇게 해야 내부 결집이 돼서 좀 더 우리가 앞으로 나갈 방향을 모색하기인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. 그러니까 이게 강화가 돼야만 우리 협회가 좀 더 발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근데 그게 좀 아쉽다는 거. 제가 뭐 협회에 대해 바랄 게 뭐가 있나요? 너무 감사하고, 지금 운영진이 너무 잘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하죠. 오늘날 제가 이 자리에 쓰게 된 것도 우리 후배님들 그리고 존경하는 여러 선배님들 덕분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감사하고, 이 영광된 자리에 서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. 뭐 서로 배우든 배우지 않든, 뭐 배움을 주시든 뭐 배우지 않든, 그 지난 날이 제게는 정말 너무 아름다운 날이었고 행복한 날이었다는 것을 제가 나이를 먹고 느꼈어요. 그전에도 감사했지만 나이를 먹으니까 더 감사한다는 말이 절로 나오더라고요. 우리 후배님들도 절대
자신의 거울만 보지 말고 그 남들과 좀 협력, 상호 간의 정보의 공유, 그다음에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을 전달해 주면서 친목도 도모하고 해서 함께 어울려가는 그런 속에서 자신의 실력을 좀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우물 안에서 아무리 개골개골 해봐야 그 우물 안에서 자기의 소리밖에 안 들려요. 그 우물 밖으로 나가면은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 지체에 널려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. 한창 배우신 분이라도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후배들한테 공유해주고, 또 자기가 몰랐다 하더라도 더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우리 온라인 말고도 오프라인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친목 도모도 될 겸해서 서로 간의 교류에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주고, 특히 지금 우리 경인지부나 지부 활동이나 그다음에 협회에 관해서 뭔가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셔서 내실을 강화할 수 있는 어떤 전환점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올해 12월 제가 정년을 앞두고 있는데 정말 감사하고, 그리고 아울러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우리 음향협회 관계자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. 저는 이제 사회로 첫발을 드는 게 아니고 또 다른 사회로 또 첫발을 내딛기에 준비하는 과정입니다. 그래서 저는 제가 주어진 삶을 그냥 피해가지 않고 나름 긴장 속에서 열심히 살겠습니다. 여러분 그동안 너무 감사했고 건강하시고 안녕히 계십시오. 감사합니다.